하고 깊이 있게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김수민의 눈. 네, 김수민 음악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석 때 저희들이 음악 방송을 금요일에 했었는데 네. 오늘 나훈아 씨 관련된 얘기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여세를 몰아서 음악 얘기를 쭉 밀고 나가볼까 하는데 KBS에서 지난 수요일 밤에 방영을 했었죠. 나훈아 콘서트. 네. 30% 정도 시청률 나와서 토요일 밤에 또 재방영을 하는 네. 그런 추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콘서트였죠. 언택트 콘서트. 그러니까 뭐 관계가 없는 콘서트에 약간의 뭐 실험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점도 한편 엿볼 수 있었던 게 네. 영화관에도 보면 스크린X 영화관이 있죠. 화면 옆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막 네, 이게 객석까지도 무대 비슷하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스케일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았고요. 예. 근데 스태프나 뮤지션 입장에서는 좀 애를 먹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관객의 현장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나훈아 씨도 좀 그걸 호소하는 그런 영상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이것이 이제 또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이 있는 거죠. 이런 공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저변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좀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BTS 같은 경우에 지난 6월에 언택트 공연을 가졌고 동시 접속자 수가 75만 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거죠. 예, 예. 수익이 22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 최고의 아이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네. 이번에 나훈아 콘서트 같은 경우는 또 공영방송에서 뭐 유료 공연이 아닌 그런 서비스로 나간 거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언택트 공연이 신인급 뮤지션들한테는 대안이 되긴 좀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제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의 역할 이것은 한번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고 봐요. 그 전에 한 2주 전인가? 그 아이유 콘서트가 있었어요. 네. KBS에서. 그거 굉장히 전 재밌게 봤었는데. 죄송합니다. 개인 취향 갑자기 취향을 드러내서.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 트로트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그거의 좀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길게 보면 이게 기승전결과 같은 흐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1990년대에 댄스 음악의 붐이 일어나면서 트로트가 오버그라운드에서 좀 밀려나게 됩니다. 10대, 그렇죠. 20대가 주요 구매층이 되면서. 근데 또 20대, 20대들이 그 뭐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갈 때 소양강 처녀, 남행열차 이런 트로트를 다 불러왔거든요. 맞아요. 초등학생들이 남행열차 불러요. 이거 저기 운동회 이럴 때. 네, 왠지 외우기도 쉽고 이게 저는 이제 MT 트로트라고 명명을 해보는데 MT 트로트. 이 흐름을 이제 장윤정, 홍진경 이런 분들이 이어받아서 몇몇이 오다가 최근에 경연 프로를 통해서 갑자기 많은 그 트로트 신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상황에서 나훈아 씨가 크게 한 방을 때린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연장선에 있기도 하지만 나훈아니까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나오니까 가능했다. 이게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번에 이 대성황을 보면서 예.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나왔을 퀸이요? 때, 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레트로 이런 뜻인가요? 그 퀸 같은 경우는 오래된 밴드긴 한데 그 곡들을 들어보면 마치 신곡과 같은 신선함들이 있습니다. 어허. 나올 당시에는 크게 창조적이다 이런 평가는 매니아들이나 평론가들한테 못 받았거든요. 락 좋아하는 사람들은 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네. 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퀸 노래는 한두 곡 정도는 들어봤다. 알긴 또 다 알아요. 네, CF라든지 라디오로 많이 들려왔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세대를 아울러 가지고 대중적인 각광을 받게 되는 네. 그런 비결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사실 근 20년 동안 한국 대중음악에서 힘들었던 게 뭐 조용필, 서태지, 김건모, 신승훈 이 이후에는 좀 음악들이 세대적으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령 이상인 분들한테는 BTS가 서태지보다 인기가 많은 거야? 라고 의아해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모르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된 가요계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TV를 통해서 나훈아 공연이 중계가 되면서 온 국민을 또 다시 끌어모으는 이런 힘을 갖고 있었다. 이런 분화를 잠시 잊게 만들어줬던 장본인이 나훈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퀸을 떠올렸다고 하시는데 퀸의 음악하고 나훈아의 음악은
장르가 너무 달라갖고 너무 이질적이지 않아요? 일단은 이제 트로트 음악이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 측면에서. 트로트 신동은 많은데 뭐 락 보컬 신동, R&B 신동 많지 않습니다. 락신동 예, 이게 못 근데 다만 들어봤네. 굉장히 익숙한 건데 예. 트로트에 몇 가지 전형화된 코드들이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약간 세대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이 트로트를 굉장히 팝적으로 재구성하고 재포장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뮤지션입니다. 이번 공연에도 보면은 락 밴드랑 합주를 하기도 하고 뭐 국악하고 크로스오버도 있고 관현악 클래식적인 편성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뮤지션이고 이번에 보니까 또 상징적인 장면인데 그 하얀 러닝 셔츠 복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큐리 형을 왠지 얘기하는 듯한 한국에는 나훈아가 있다. 큐리 형. 예, 이런 선언을 또 보여준 것 같고 이게 다채로우면서도 고퀄리티라는 느낌을 주는 뮤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들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공연에 대한 기사보다는 발언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네. 기사 이게 좀 많아요, 그죠? 이게 진영 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발언은 이번에 없었거든요. 왕과 대통령이 국민에게 목숨 건 적이 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정자에 대한 비판이지 뭐 특정 진영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는 아니었던 것인데 이게 전에도 이제 안치환 씨가 올해 아이러니라는 곡을 발표했을 때도 이때는 또 나훈아 씨에 비해서 훨씬 자세하게 안치환 씨가 설명을 했는데도 네. 곡을 좀 엉뚱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경강부회나 아전인수가 심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 우리 욕한 거 아니냐 발끈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좋을 대로 해석들을 또 하고 있어요. 네. 이걸 봤을 때는 영향력 있는 뮤지션을 차마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사회상 또 정치권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음악평론가 김수민의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의 최강기사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박대기의 고속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